안녕하세요. 이몽민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2년 6월 5일 일요일 오전 9시입니다. 아침에 아이들과 놀러 가기 전에 미리 녹화를 해놔야 여러분들이 보실 6월 6일 오후 6시에 볼 수 있을까 해서 녹화를 시작을 했고요. 나름 그 19년에 만들었던 징글이 있거든요. 유튜브를 한번 해봐야지라고 해서 제가 투자했던 것하고 연계해서 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 했어요. 안 했던 걸 드디어 꺼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집하는 능력은 없고 그걸 갖다가 직접 NKV 파일을 플레이시키고 이렇게 내용을 했습니다. 음. 오늘 인제 여러분들하고 할 내용은요. 이제 주식 인문학이라고 말해도 뭐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요.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제가 뭐 어마무시하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자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많은 분들이 뭐 "과도한 겸손은 뭐 자만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이제 공자님이 하신 말씀 같은데 저는 근데 과도한 겸손의 자만이 아니고요. 정말로 저는 이 순간까지도 진심으로 단 한 번도 성공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저는 발전 중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바라는 성공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면 이렇게 말해요. "그 정도 버셨으면 성공입니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리고 지금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제가 건드렸네요. 이렇게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 정도 버셨으면 성공하신 거예요."라고 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저는 돈을 버는 걸 성공이라고 생각한 적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창업자들 있잖아요. 뭐 많은 창업자들이 있을 겁니다. 뭐 누가 있을까? 많겠죠. 지금 뭐 여러분들 뭐 이재용도 있을 거고 정용진도 있을 거고 멀리 가면은 뭐 워렌 버핏도 있을 거고 일론 머스크도 있을 거고 뭐 이제 뭐 많겠죠. 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도 있을 거고 많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자신의 성공을 돈으로 말한 적이 있나? "나 이만큼 벌었으니까 그거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만약에 돈이라고 한다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으니 더 이상 일을 안 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도 어릴 때부터 저의 목적은 돈이 아니고 그리고 제가 부자라고 하는데 인제 캐시 400억 이거든요. 물론 이것도 어마무시한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돈이 목적이라고 하면 400억 가진 저는 500억 가진 사람이 더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1000억 가진 사람을 더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1조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그럼 저는 끝없이 부러워할 것 같은데요. 일론 머스크만큼 벌어야 그 부러움이 끝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모든 게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빌 게이츠도 그렇게 나이가 많고 하지만 여전히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있죠. 그것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제가 3년 만에 강의를 개시하다 보니 정말 많은 질문이 오세요. 질문이 오고 근데 그 질문이요. 제가 17 년에 강의를 처음 했을 때나 18 년에 할 때나 19 년에 할 때나 20 년에 할 때나 똑같습니다. 굉장히 똑같고 답답한 질문이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그 답답한 질문이 뭐냐면 초보인데 가능할까요? 제가 사실 근데 이거를 캐치를 한 게요. 제가 기억력이 별로 진짜 안 좋아요. 건망증이 심한데 가끔 가다가 인제 말도 안 되는 걸 기억을 합니다. 근데 요번에 질문을 하셨던 우연일 수도 있지만 질문하셨던 그 닉네임이 19 년에 적어도 20 년 하면 고때쯤에 봤던 질문은 아이디가 똑같아요. 똑같고 질문도 똑같고 "초보인데 가능할까요?" 인제 그래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이분은 내 생각에 맞다면 '2년 전에도 초보였는데 지금도 초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 직업 자체가 기자였고 그다음에 홍보였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면서도 지금은 IR과 여러 가지 또 신사업 투자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만날 때마다 성공하는 창업자와 실패하는 창업자들, 성공하는 조직과 실패하는 조직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거를 확인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제
제가 지금 현재 18년부터요. 18년부터 인제 18년 4월 있죠. 첫 비상장을 투자를 해서 지금 100 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웬만한 VC들의 포트폴리오보다 더 빠르고 많은 겁니다. 아마 18년부터 비상장사 투자해서 펀드 이제 혼자서 그냥 뭐 증권 플러스 같은 데 가지고 산 게 아니라 펀드를 통해서 4년 동안 100 개사를 가진 사람은 어쩌면 저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돈이 엄청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 말고 제가 이때 처음 시작할 때 한 11억 15억 으로 시작했거든요. 자금이 이게 전 재산이었을 때 시작을 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현금, 투자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 부동산 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저 지금 400억 이란 말을 하는 게 저희 캐시입니다. 캐시 기준입니다. 현금성 자산입니다. 부동산 빼고. 네, 문제는 제가 부동산은 거주용 부동산밖에 없습니다. 거주용 부동산밖에 없어요. 저는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쪽이 훨씬 더 수익률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50대가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저밖에 없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깨진 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되게 엄청나게 힘든 기록입니다. 이거는 깨진 것이 없다는 게. 심지어는 제가 손절해서 나온 것도 없어요. 다 좋은 상품들 찾아 가지고 좋은 걸 찾았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좋은 거를 구별할 수 있었던 눈은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저는 흙수저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정말 흙수저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가 올라가다 보니 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뭐 창업자들에게 그런 거잖아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가능하다 생각해서 올라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거를 보고 잘 발견하는 눈이 생긴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과 이 얘기를 해 보고 싶어요.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단순히 주식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이쪽 주제를 그냥 와 가지고 미리 생각한 게 아니고요. 지금 저기 8시 한 40 분에 자리에 앉아가 밥 먹고 와 가지고 이제 20분 동안 자료를 만들었어요. 잘 말할 주제에 대해서 그냥 쭉 썼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제가 쭉 적어 놨는데 별거 아니에요. 잠깐 우리 끊어서 본다고 하면 제가 뭐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편집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서 올리려고 해요. 도움 되시는 분들은 도움 되시겠지라는 생각으로 합니다. 이렇게 뭐 편집에 공들일 시간에 빨리 내서 올리자라는 게 제 어떤 생각이라서 자 이제 사실 인제 일이란 걸 제가 왜 맨 처음 주제로 생각을 했냐면요. 여러분들 모두 일은 하시죠. 아마 대부분 일을 하실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비자발적인 뭐 프리랜서, 백수라고 할지라도 여하튼 일을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가 일을 하는데요. 저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제 인생에서 가족을 뺀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과 주식이 충돌할 때는 전 단 한 번도 빼지 않고 주식을 버리고 일을 택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또 이제 실제 회사도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일로 할 때는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주식을 HTS를 MTS를 절대로 꺼내지 않습니다. 제가 주식을 한다는 것도 잘 모르지만 제가 주식을 잘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앞에서 이걸 꺼내는 순간 '이 사람이 일에 집중 못하는구나.'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언제나 일이 우선이었어요. 언제나 일이 우선. 물론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뭐 각자의 사실 고정관念이라 생각하고요. 자격지심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인제 일이 자 저는 이렇게 400억 이제 현금으로 이제 상장 주식으로만 해도 300억 을 벌었는데요. 옵션이나 그런 거 없이 순수하게 오르는데 베팅하는 일반적인 주식 방법으로 300억 을 벌었는데요. 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일을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지 왜 많은 사람들은 전업 투자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언젠간 난 전업을 하고 싶어.'라는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일이 자 여러분 제가 뭐 태어날 때부터 주식을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일을 갖다가 언제나 최우선을 생각해서 해 왔고 제가 34살 10월 달에 인제 요런 회사에 인제 회사의 게임 회사의 미디어에 기자로 취업했을 때도요. 모두가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여기서 가장 빠르게 승진을 했고요. 가장 빠르게 승진을 했고 가장 빠르게 여기 이 회사가 창업한 이래로 가장 빠르게 승진을 했고요. 알바로 시작했습니다. 인턴이 됐고요. 정직원이 됐습니다. 제가 당시에 10 주년이었거든요. 가장 빨리 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빨리 팀장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빨리 이직까지 했죠. 이거 욕을 많이 먹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팀장 달고 인제 입사하자마자 2년 6 개월 만에 인제 이직을 했거든요. 이직을 한 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은 다 풀었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제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때요. 많은 사람들은 일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월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들 혹은 내가 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회사에서 욕먹고 하는 거면서 어쩔 수 내가 벌 받는 거지 뭐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일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야. 피할 수 없는 거야.'라고 생각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대부분 정말 어 그냥 제가 이거 동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소득도 낮을 수밖에 없고요. 성과도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인제 사실상 제일 슬픈 거는요. 이 경제 계층에서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하냐면요. 내가 일을 갖다가 배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심지어 학원인데 돈을 받으면서 인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리고 나의 꿈이 지금 나의 꿈은 내 이 회사의 대표가 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난 배우고 있어. 또 연결되는 거죠. 배움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돈도 받으면서 나는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난 이렇게 크게 올라갈 거야. 나는 이 회사에서 어떻게 인정을 받을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표가 되고 대표면 내 말 여러분 많이 이런 지금 보면 여러분들 MZ분들이 들으면은 되게 꼰대 마인드라 생각하시지만은 우리 때는 주인의식이라는 말이 굉장히 컸습니다. 주인의식. 사실은 뭐냐면 '이 회사가 내 거다. 국가가 내 거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즘처럼 개인의식이 굉장히 이렇게 팽배한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내는 MZ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성과를 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떡하냐면요. 굉장히 신기한 게요. 이 사람들은 일을요. 자 일을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일을 지금 이렇게 받아야 되는 사람과 우리는 요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나뉘고 있습니다. 일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더 일찍 시작합니다. 내가 월급만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출근 시간은 9시 나 9시 이지만 이 사람들은 6시에 출근해 있거나 7시에 출근해 있게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하죠. 그뿐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더 많이 또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더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라 "너 왜 퇴근 안 하니?"라고 해도 더 늦게까지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면 일을 잘하려고도 하지만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합니다.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일은요. 자 여러분들 이거 봐 봅시다. 이 사람들에게 일은 뭐죠?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일이죠.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일은 뭔지 아세요? 내가 배우고 성장해 가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내가 능력을 배우고 있고 내가 살아있다는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은 똑같아요. 자 근데 이 사람들 똑같이 지금 똑같은 학교 초중고 나오고 대학교 똑같은 학과까지 나와서 똑같은 A라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갖다가 드디어 직장 잡았다 이렇게 해야지랑 어떤 사람은 일을 갖다가 이렇게 합니다. 성과 차이가 어떻게 날까요? 근데 꼰대 같은 생각이겠지만 당연히 이 밑에 사람들이 더 성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 뭘 인생을 저렇게 살아.' 라고 하지만 이렇게 될까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나는지 볼까요? 또 제가 밑에다가 너무 길게 여부를 남겼네요. 자 성공. 이따가 위에서 해 볼게요. 자 이건 제가 어저께 인터넷에서 본 건데요. 자 성공의 의미라고 합니다. 자 성공의 의미가 뭐냐면 성공의 의미라는 걸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뒤에 위에 있는 이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요거 한번 봐 봅시다. 자산이 인제 현금성 자산이 드디어 인제 1,000만 원 정도 생겼어. 뭐 집도 좋아요. 뭐 1,000만 원인데 아직은 뭐 집은 없겠죠. 이러면 인제 동생들 밥 한 끼 정도는 편하게 사 줍니다. 옛날에는 돈이 몇백만 원밖에 없고 몇십만 원밖에 없으면 밥 한 끼 사 주는 것도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이고 그런데 일단 통장에 1,000만 원 있으면 이렇게 사줄 수 있죠. 5,000만 원 정도 있으면 그제서 인제 나도 외제차를 한번 살려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할부는 어떻게 하고 내가 얼마까지 산 다음에 뭘 하면 '야 어차피 국산차 살려고 했는데 요렇게 하면 해서 외제차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제 1억 정도 되면 나도 인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 나도 인제 드디어 돈 좀 모았고 이만하면 어디 가서 꿀리지 않고 차도 한번 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인제 그러면서 3억 정도가 지나가면 인제 물론 똑같이 하면 굉장히 유사한 뜻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집 살 생각을 하니까 3억 정도 되면 인제 전세를 살고 있을 텐데 전세나 인제 반전세, 월세를 살고 있는데요.
3억 정도 되면 대출 껴서 인제 '한번 집을 사 볼까?'라고 생각을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인제 보면 확실히 내가 부족하구나를 압니다. 5억 정도를 벌게 되면요. 드디어 인제 '아 난 더 이상 가난해질 것 같진 않아. 이걸로 돌아갈 것 같진 않아.' 하지만 여전히 포인트 혜택을 포기 못 하죠. 자, 이걸 여러분들 끝까지 다 봐셔야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을 합니다. 자, 10억 정도 되면 나도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10억을 갖다가 로또나 사기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번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라이프 스타일대로 10억을 벌었어. 그러면 내가 이걸 10억을 갖다가 10년 동안 벌었으면 앞으로 내가 10년 후가 되면 20억이 될 것 같다는 자신감이 드디어 생깁니다. 이 10억이라고 하는 9억 9천과 10억은 완전 달라요. 사실 느끼는 감정 자체가 다릅니다. 이렇게 자신감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20억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만약 이걸 10년 만에 벌었으면 다음 10년에 내가 20억이 되고 다음 10년에 30억이 돼서 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 잠깐 에어컨 좀 틀고 올게요. 중간에 중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제가 뭐 유튜브 한다고 광고 붙이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해놓는 거예요. 저는 이용자가 많이 붙는가 안 붙는가 테스트하고 싶은 거지 돈을 많이 버는가 테스트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미 저는 충분히 벌었고 알아서 저는 조단위까지 갈 거예요. 저는 그거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7년 만에 주식으로 300억 그냥 캐시를 벌었고 그다음에 400억을 달성한 거잖아요. 비상장까지. 그러면 근데 지금 400억인데요. 이 400억이 정말 극보수적으로 현재 한 1,300억 정도 돼 있습니다. 극보수적으로. 이미 몇 가지 지금 상장 뭐 확장된 거랑 해가지고 25년까지 1,3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15년, 10년 동안 1,300억 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속도도 더 빠를 수 있을 텐데 그럼 2,600억까지 갈 거고 그럼 55세에 2,600억 되겠죠. 그럼 60세에 그럼 또 이제 더 벌 거 아닙니까? 그럼 뭐 4천억 될 거고 하다면 75세에는 8천억 될 거고 85, 90까지 한다고 하면 1조 되겠지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건 돈은 전 다 됐고 지금부터 이제 제가 해보고 싶은 걸 테스트 해보고 싶은데 그런 내용도 나와요. 여기 보면 자, 10억 정도 되면 자신감이 붙기 시작을 하고요. 15억이 되면 진짜 나는 이제는 은퇴해도 되겠는데 드디어 은퇴 가기 생각이 나기 시작. 은퇴해도 이대로 살아간다고 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20억 정도 되면 드디어 강남이나 지금은 약간 힘들어졌지만 강남 4구에 아파트도 하나 갖게 되고요. 정말 괜찮을 것 같아. 인제는 뭐 투자도 인제 비상장 투자도 함께 해 보면서 자산을 늘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25억 정도 지나가면요. 진짜 실제로 제가 공감을 많이 해서 좀 저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카드값이 얼마 나갔는지 액수가 기억이 안 나고요. 30억 정도 되면 이제 마트에서 뭐 살 때 가격 전혀 신경 안 쓰고 사기 시작을 합니다, 마트에서. 정말 뭐 살 때 이왕이면 무조건 좋은 거 막 그냥 고급스러운 거 그걸 쓰려고 해요. 근데 물론 아낍니다. 여전히 아껴요. 30억 돼도 여전히 아낍니다. 여전히 아껴요. 무조건 쓰진 못해요. 여전히 인제 소고기를 사서 인제 먹으러 가도 이걸 인제 한우를 사야 되나 호주산을 사야 되나 고민하고 한우도 인제 투프를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100억 정도가 되면요. 자, 되게 이게 중간이 없죠. 중간이 없는데 실제로 그래요. 아까도 보면 9억 9천과 10억이 다르다고 했던 것처럼요. 실제로 99억과 100억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뭐 70억까지 벌고 하면 진짜 상황이 다릅니다. 100억 정도 되면 인제부터는 방금 산 물건의 가격을 기억도 안 하고 뭐 에르메스를 가든 샤넬을 가든 전혀 가격 생각 안 하고 "주세요."라고 합니다. 일시불로 주세요. 이렇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00억을 벌게 되면 이것도 똑같아요. 사기나 뭐 로또로 번 게 아니라 자기가 벌기 시작을 하면 자기가 지금 월 얼마와 연 얼마 월까지는 상관 안 해도 되는데 연 얼마가 안정적으로 들어온다는 걸 생각을 하게 돼요. 인제 100억이라고 하면 이 정도 자산을 벌면 연 5%짜리 상품을 찾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채권 같은 것도 있고요. 채권 같은 거 여러분들 잘 찾아보면 18%짜리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 여러분들 위험한 게 아니라 뭐 폐기물 채권 같은 게 있어요. 폐기물 채권. 이게 인제 일반인들한테는 오지 않습니다. 일반인한테는 오지 않아요. 막 요런 것들 정말 VVIP한테 오고 100억 정도면 VIP 충분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들어가게 되면 요런 것들을 인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100억이면 1년에 5억 정도 가져가잖아요. 그럼 한 달에 얼마냐면 대충 그냥 4천만 원씩 써도 그 100억에서 줄어들지 않는 거죠. 근데 뭐
이제 여기서 또 갈립니다. 아직 여기까지도 오지 못하신 분들은 "야 근데 한 달 4천만 원 왜 못 쓰냐."라고 하겠지만은 여기 오다 보면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오는 사람이 낭비를 하면서 올라왔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 관념을 가지고 경제적 지식을 가지고 경제적 효비를 하면서 자 최소한 지금 300억 넘어가 있죠 제가? 남아가 있는데도 여기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저 마찬가지입니다. 1,000억 넘어간 사람도 무슨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경제는 아니 소비는 경제적으로 해야지. 소비는 경제적으로 해야지. 똑같습니다. 제 주변에 누구나 조 단위 자산가도 있거든요. 그 사람도 똑같아요. 소비는 경제적으로 해야지. 기부를 갖다가 몇 억씩 몇십억씩 하는 사람들도요. 소비는 경제적으로 해야 똑같습니다. 왠지 알아요? 여기 다 습관화가 돼 있어서 그래요. 사기쳐서 모은 사람들 말고 토토로 모은 토토 사장이니 뭐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말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더라도 인제 보면 이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한 달에 4천만 원 못 씁니다. 못 써요 정말. 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가 가지고 가끔 가다가 한 달에 한 번이면 뭐야 왜 에르메스 맨날 갑니까? 그런 건 그거는 여기서 너무 뭐랄까 고생하고 가난해서 인제 힘들게 올라와서 '나 인제 쓸래.'라고 하시는 분들이고 대부분의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100 억만 목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살아오다 보니 생걸해서 앞으로도 가는 거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게 안 되는 거 아니까 그냥 뭐 6 개월에 한 번 진짜 에르메스 샤넬 가 가지고 몇 천만 원 쓴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나에게 대한 선물이라 진짜 나에 대한 선물은 이 2 단계에서 오는 게 아니라 2 단계 이상부터 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보면 인제 그다음에 이게 또 되게 재밌어요. 200억 단계가 되면 인제 요 단계가 있는데 2 단계부터는 거의 확정적입니다. 확정적으로 더 이상 사람들한테 내가 돈 벌었다는 얘기를 안 하고요. 돈 벌었다는 자랑을 제일 많이 할 때가 바로 2 단계입니다, 2 단계. 100억이 오기 전까지. 돈 버는 재미가 있거든요. 벌어들이는 속도도 있고 이 30억에서 이 99억까지가 자랑질을 하게 "페라리 샀어. 람보르기니 샀어."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에 보면 인플루언서 중에 대부분 돈 버는 거 내 차 자랑하고 시계 자랑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뭐 요 정도 20억 부터 99억 까지 100억 넘어간 사람들은 이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정도 버는 사람 인제 어느 정도의 레벨 이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숨기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 자신을 숨기고 있는데 돈 어중간하게 벌어 가지고 나 사업 때문에 돈 버는 자랑하는 놈이 옆에 와 가지고 내 정체가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되게 불편해요. 멀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결국 내가 더 올라가려고 하면 나를 숨기고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라는 거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인제 이쯤 올라가면은 거의 돈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00억 이상 가게 되면은 인제 문제는 여기가 너무 빨라요 사실은. 100 억이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은 200억 300 억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여기까지 벌어온 것의 10 배속? 적어도 3 배속에서 10 배속의 속도로 올라가서 인제는 그렇게 내가 힘들게 벌었던 돈들이 인제는 여기선 되게 빨리 들어오게 되거든요, 규모의 경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젠 정말로 자아실현의 세계로 오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저도 아직까지 못 갔어요. 어디까지나 저는 지금 평가손인 상황이고 지금 캐시는 400억 이잖아요. 저도 1,000억 가 보면 또 달라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이 일을 왜 설명드렸냐면 똑같습니다. 아까 일이라고 하는 게요. 일이라고 하는 거를 할 때 어떤 사람은 간단하게 그냥 월급과 겪어야 될 일, 그러니까 힘들어도 해야 될 일을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배워가는 과정이고 대표가 되고 싶어 하는 거고 더 일찍 하려고 더 열심히 하려고 더 늦게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돈이 목표인 분들이에요, 돈. 일을 할 때. '오늘 돈 벌어서 소비해야지. 어디다 돈 내야지. 카드값 내야지. 여자친구랑 뭐 해야지. 생활비 써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 사람들의 일은 내가 가고 싶어 하는 아주 먼 길에 하나의 과정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 그래서 인제 여기서부터 아까도 알리죠. 전 이만큼 벌었다고 인제 저는 한 번도 부자가 된 적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지금은 부자죠. 뭐 이제 부자가 아니라고 욕먹으니까 부자라고 합니다. "그래 나 돈 부자야." 부자라고 하는데 제가 왜 성공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냐면 저의 성공 기준은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 벌었으면 부자죠." "그 돈 벌었는데 왜 이래요?" "그 돈 벌었는데 책은 왜 쓰냐?" "야 그 돈 벌었는데 강의는 왜 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분들의 목표 자체는요. 돈이 목표고 단기적인 것이 바로 자신의 목표이기 때문이죠. 성공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고 그걸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인제 말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뭐 "목표가 뭐야 도대체?"라고 해요. "목표가 뭐야?" 이렇게 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래서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면 실제로는 목표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표를 정확하게. 그런데 되게 슬프게도요. 한국 사람들, 정말 특히 한국 사람들이 큰 문제인데요. 한국 사람들은 아이들의 목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표가 내신 1 등급이요. 스카이요. 취업이요. 자 여러분들, 이게 자 지금 앞에 제가 잠깐 강의를 드렸는데요. 이게 정말로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나요? 내신 1 등급이요. 수능 1 등급이요. 대학교 스카이 가는 거요. 취업이요. 이게 목표인가요? 이 목표를 달성하면 우리의 삶은 끝인가요? 이걸 굉장히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아이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슬프게 제가 한번 써 볼게요. 이게 뭔지 잠자는 거죠? eat 뭐죠? 먹는 거죠? 자 study. sleep, eat, study. 자고 먹고 공부하고. 자고 먹고 공부하고. 이거를 여러분들 무려 0 세부터 20 세까지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한국의 교육 제도가 이렇지 않나요? 이거 외에 다른 것을 허용하나요? 연애 아름다운 일이지. 연애 아름다운 일이지. 여자친구 사귀는 거 근데 그래도 너도 공부하는데 방해되면 안 돼. 여행 근데 그 대학교 가서 해. 너희들 뭐 취미 그래 좋지. 정말 좋은데 대학교 가서 해. 그렇지 않나요? 무려 20년 동안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 세 가지만 반복하도록 아이들을 끊임없이 그 닭장 속 교육으로 집어넣습니다. 각 닭장 속 교육으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심지어 인제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의대를 가려면요. 실제로 그 의대 교수님들 하신 말이에요. 의대생들 있죠? 의대 교수님이 해 주신 말이에요. "사춘기를 겪은 아이는 의대를 올 수 없다." 이 세 가지만 반복해야 되는데 여기 아니 이거 외에 부모한테 순종적이면서 여기에 맞는 아이들끼리만 살면서 착하게 살아야 좋은 성적을 받아서 스카이 와서 의대를 올 수 있지, 중간에 사춘기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겪어야 될 이거를 겪은 사람은 의대를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제가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셀프 디버리징인가? 용어가 제가 잠깐만요. 제가 옛날에는 알았는데 잠깐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용어가 못 찾겠네요. 제가 원래 이렇게 준비된 거 없이 그냥 바로 저는 떠오르는 대로 해요. 대본이나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제가 이거 좀 팔려가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정말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셀프 모시기 이게 뭐냐면요. 머리를 숙인다는 거거든요, 스스로. 머리를 숙이는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릴 때는요. 그러니까 제가 78 년생이거든요. 78 년생인데 우리 때는요. 마을 어른들 있잖아요. 알건 모르건 간에 마을 어른들을 보면은 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안녕하세요." 누구 다 인사를 했어요. 다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요.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앞집 만나도 잘 인사 안 해요.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미국인들은 다 보면 하이 누구나 다 인사하죠.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냥 모르는 사람 아파트만 하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그냥 무덤덤 그냥 이렇게 서로 피해 주지 않으려고 옆으로 붙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어릴 때부터 머리를 숙이지 못하니까 이 애들이 커서도 머리를 숙이지 못해요. 커서도 전혀 아이들에게 아니 어른들한테 먹여 주지 못하고 배우질 못합니다. 배우려면 뭐가 돼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근데 그 겸손함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근데 봅시다. 우리 때는 왜 머리를 숙였는데 지금은 머리를 숙이지 않을까? 아이들 잘못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때는
엄마 아빠가 어른들 보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어른들이 먼저 인사를 하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인사하나요? 여러분들 인사하나요? 안 하죠? 어른들이 안 하니까 애들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그러면서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딸." 하면서 애들 뭐냐면 애들이 자의식은 높아. 막 뭐 내가 모두 내 거야, 내 거야 하는데 자존감은 낮아요. 아는 경험한 게 없거든. 거기다가 또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러다 보니 자존감이 낮아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요. 자의식은 높은데 자존감은 낮아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걸 하는지 아세요? 타인에게는 사랑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이게 SNS죠 바로. 제가 SNS는 쓰레기라 생각하는 거고 제가 SNS 저는 솔직히 저는 항상 말하지만 저는 인스타그램 목은 광고판으로 쓰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거기 제 자랑이 들어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제 개인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아주 작은 부분을 넣어서 이런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나를 테스트한 것뿐이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SNS는 사실 쓰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타인에게 사랑은 받고 싶어. 나 스스로는 사랑을 못 하는데 타인에게 사랑은 받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SNS나 이런 데서 엄청나게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제가 인스타에도 하나 올려 놨지만 그래서 올려 놓은 거기도 하는데요, 하이라이트. 자신의 기쁘고 멋지고 그냥 그런 것만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죠. 어떤 영화도 2 시간짜리 아주 지루한 영화도 하이라이트 5 분은 진짜 재밌어요. 자기의 SNS를 올리는 거였어요. 현실은 시간충이어도 그냥 화려한 자기의 SNS를 올립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 뭐냐면 욕심은 끝이 없어. 이 하이라이트 전체가 나의 인생이길 바래. 그러다 보면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근데 욕심이 끝은 뭔지 알아요? 여기서 노력을 안 해. 노력하는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엄두가. 노력도 누가 하는 줄 알아요? 자존감 높은 애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왜 못해. 난 해내고야 말 테다.' 내 자신을 믿거든요. 이 모든 게 이어집니다. 인제 노력할 엄두가 안 나. 노력할 엄두가 안 나. 그럼 어떡하는지 아세요 바로? 여기서 바로 너무너무 안 좋은 일들이 생긴다. 바로 뭐냐면 이게 결국 뭐죠? 이거 뭐예요 결국 지금 노력할 엄두가 안 나는 건 결국 뭐죠? 이게 뭐예요? 자기 문제죠. 자신의 문제입니다. 노력을 안 하는 건 자신의 문제 자기 자존감이 낮아서 내 자신을 못 믿는 겁니다. 내 자신을 믿는다면 '난 할 수 있어.'가 되는데 자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서 엄청나게 생겨요. 바로 뭐냐면 타인을 욕합니다. "아유 저거 나도 할 수 있는 저거 완전 뭐 뒷구멍으로 했네. 아유 저게 되겠냐? 역시 안 되잖아." 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실패할 이유를 겁나게 찾기 시작을 합니다. 타인에게 욕을 합니다. 타인에게 모욕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안 되는 이유를 욕을 하면서 해소하는 거죠. 이 실패한 어떤 사람은요 최소한 이 실패를 걸으면서 또 성공할 수 있겠죠. 이제 진짜 성공하면 이제 말도 못 해요. 이 사람들 진짜 눈앞에 있으면 말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인터넷에서 키보드 워리어로.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는 밑바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공감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 목표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 실패하는 사람은요. 내가 한번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 실패 자체가 내 인생에 도전하기 위한 하나의 시행착오였다고 생각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들 지금 돈 벌어서 생활비 내야 돼. 내 삶의 목표가 1 등급이야. 내 삶의 목표가 스카이 대학이야. 내 삶의 목표가 취업이야. 이걸로 된 사람들은 여기서 더 이상의 목표를 갖기도 힘들고 이 목표까지 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목표가 진짜 이루기 힘들 정도로 원대한 정말 큰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걸 갖다가 제가 이렇게 주제 정했습니다. 삶 전체를 관통하는 정말 커다란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자신의 아이가 있다면 아이한테도 가르쳐야 됩니다. 삶 전체를 관통하는. 물론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우선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부자가 될 거야'랑 '난 100억을 벌 거야.'는 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어
부자가 될 거랑 이제 100억을 벌 거랑 되게 다르다는 생각을 해요. 부자가 된다는 건 사실 이게 뭐냐면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이건 나만 내 마음속에 사람마다 달라요. 나 이 정도면 부자야. 랑 100억을 벌 건 되게 달라요. 100억을 벌잖아요. 이걸 갖다 목표로 하면요. 1억이 되나 2억이 되나 3억이 되나 난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에도 100억이 안 됐기 때문에 항상 비참합니다. 항상 스트레스 받아요. 심지어 100억이 된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안 받진 않을 겁니다. 또 돈 자체가 목적이면. 그래서 이제 요 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규모가 다른데 우리가 어떤 대의를 가지고 있어요. 의사가 목표가 아니라요. 내신 1등급, 수능 1등급, 스카이, 그다음에 뭐 의사라고 합시다. 의사라고 한다고 하면은 내 목표라는 것이 1등급이 아니라 1등급이 돼서 좋은 대학교에 가서 난 훌륭한 의사가 된 다음 어떤 일을 할 거야. 이런 의사가 되고 싶어.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이 없어지게 할 거야. 라던가. 의사 자체가 목적이어서 여기 가서 참 우리 이상한 의사분들도 훌륭한 의사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정말 이상한 의사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목표를 상실했기 때문에 의사 자체가 됐기 때문에 목표를 상실한 인간만큼 위험한 건 없습니다. 왜? 타인을 욕하고 상처를 주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자살을 하고 또 뭐 후살을 받고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뿐이 아니에요. 목표를 잃은 사람들이 아동 학대를 하게 되고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슬픈 일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삶 전체를 관통하는 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삶 전체를.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어 해요. 돈 자체가 목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단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요. 주식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경마를 선택하기도 하고요. 부동산 경매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거기다 도박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죠. 도둑질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라는 거 하나만 목표로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이 생기죠. 돈만 목표라고 한다면. 그러나 이 돈을 가지고요.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한다거나 사업도 떳떳한 사업을 말합니다. 뭐 토토라든가 뭐 이제 이상한 사업이 아니고요.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가 뭐 딴 게 뭐가 있을까? 써 봅시다. 우리가 이거 가지고서 이제 반도체 사업을 한다고 하거나 바이오 사업을 한다고 하거나 IT 사업을 한다거나 게임 사업을 한다고 하면 자 여기서 경마도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 이 돈을 모아서 하려고 하는 목적이 사업이라고 하면 경마라든가 도박이라든가 도둑질 같은 거는 여기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쵸? 근데 이 돈을 가지고서 돈을 버는 목적이 뭐 2차 나오는 술집에 가서 돈 쓰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뭐 또다시 어떤 도박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도박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범죄에 쓰일 어떤 자금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도 포함되게 될 겁니다. 물론 경마를 제가 너무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약간 제가 오버해서 생각했다 생각해 주시고요.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사업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의 지식인들은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소위 지식인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한다.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지금 2022년에 지식인들은 대부분 요 일을 하십니다. 일을 하세요. 일을 하셔서 대부분 분들의 이 지식인들이 사업을 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이 새끼들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지금 그리고 이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 한 적어도 50% 이상은 사업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치부를 할 겁니다. 하지만 사업가들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구멍가게 수준의 작은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떤 뭐 이재용이라든가 정영진이라든가 그 외에 최태원이라든가 수많은 뭐 정대선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사업을 돈 때문에 하지 않아요. 이미 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들이 꿈는 대의가 있어요. 각자가 품는 대의가 있겠죠.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겠죠. 그 대의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자본을 가지고 시간을 사는 거예요. 일꾼을 뽑는 거죠. 노동자를 뽑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돼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개인의 일을 시작했지만 여기서부터 큰 사람들의 돈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 사람들이 이걸 이 자신들의 직원을 이용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다시 자신의 사업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아마존의 플라잉처럼 이들은 이렇게 모든 행동이 계속 연결돼서 움직이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돈만 보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도 돈을 벌기 위해, 주식도 돈만 벌기 위해, 경마도 돈을 벌기, 경매도 도박도 모든 도둑질까지 다 돈만을 벌기 위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벌기 위한 모든 것이 합법화됩니다. 목적을 위해서, 사실 이 논리가 사실은 정치 이념에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목적을 위한 수단은 다 정당화되는 겁니다. 목적 자체가 다르죠. 돈이 목적인지 대의가 목적인지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 패턴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행동 자체가 달라지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은 정말 길지 않아요. 사람들은 무한히 살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가 남을 상처 주거나 남을 괴롭히거나 우리가 삶은 한탄하며 살기에는 세월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슬픈 일들이 아동학대로 되게 짧은 삶을 마감하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너무 슬픈 거죠. 저도 행복하게 자라왔고 그다음에 뭐 힘든 시기를 힘든 이제 청년기를 겪었지만 항상 생각한 건 '삶은 살아보니 정말 살 만하다.'가 저의 이제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체험 못하고 가는 아이들 보면 너무 슬프고, 이렇게 힘든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들 대다수는 몸이 사지가 멀쩡하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행운인 겁니다. 지금 내가 뭔가 좀 내가 일이 안 풀리고 내가 좀 가난하고 뭐 좀 두통이 있고 그렇더라도 사지가 멀쩡한 것만으로도 어떤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삶은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 한 번밖에 없는 삶을 갖다가 아주 멋지게 그리고 크게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면 대의가 필요해요, 대의가. 큰 뜻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우스워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 대의는 자존감이 커야 돼요, 자존감이. 자존감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생길 수 있는 게 바로 대의거든요. 근데 이 자존감은 사실은 5-6세에 결정돼요, 5-6세에. 5-6세에, 이 왜 5-6세냐면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혹시 있으신 분이면 이 5-6세에 네가 뭘 그런 걸 이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잘한다. 대단한 걸 어떻게 하는 거야? 아빠도 알려줄래? 이거 어때? 넌 정말 잘할 것 같아. 아이가 하는 5-6세가 뭐냐면 드디어 자신의 자아 의식이 생기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뭔가를. 위험한 건, 야, 그건 좀 위험한데 아니 여기서 해볼래? 라고 인제 뭔가를 할지언정 아이들의 하고 싶어한, 맨 처음에 뭔가 스스로 자기의 힘도 생기고 찢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팔지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말도 터져 나오는 이때 아이들한테 다 가능하다고 해 줘야 돼요. 무슨 "아빠 나 서울 가서 뭐 책 읽어 본 다음에 서울 가서 무슨 뭐 해 볼래?" 그러면 인제 예를 들어서 인제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시골 농부에 가도 "야 네가 가서 무슨 그런 거 해. 넌 아빠 따라서 나중에 농사나 지어." 이래 버리면 아이의 자존감은 내려가게 되는 거죠. 정말 삶은 길지 않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갖다가 만일 내 인생에 만족스럽지 않아.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을 그냥 이렇게 살 거면 no problem. 그냥 사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너는 이런 성공한 친구한테 "넌 힘들었을 때 어떻게 극복했니?" 그런 질문 자체가 사실은 전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면 지금 힘들어하는 건 힘들어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미래를 위해서 지금 겪는 고통이 시행착오라고 하면 아주 기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인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책을 왜 읽을까?' 이 책이라는 걸 왜 제가 써 놨냐면요. 여러분들 그냥 주변에 혹시 잘 사는 분들 있다고 하면 뭐 여기서 잘 사는 건 나보다 훨씬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나보다 뭐 훨씬 해 가지고 갑자기 이재용급이 나오면 아니겠죠. 내가 만약 월세 살고 있으면 전세 살고 있는 사람도 이제 나보다 잘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좀 배우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 집에 가 보면요.
서재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고요. 정말 뭔가 다르게 살고 있을 겁니다. 근데 보면은 그냥 책이 이래저래 막 굴러다녀요. 그냥 뭐 막 그냥 뭐 공기청정기 위에 올라가 있고 TV 다이 위에 올라가 있고 그냥 책상 위에 올라가 있고 막 그냥 돌아다녀요. 돌아다닙니다. 근데 못 사는 사람 집에 가 보면요. 그 책은 단 한 권도 없어도 TV가 중간에 딱 하고 걸쳐져 있습니다. 책과 TV로 비교를 했지만 이게 굉장히 사실은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책은요. 혼자서 읽지만 각자가 읽지만 같이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기가 쌓아진 지식을 가지고 아이한테 가르쳐 주기도 하고 "나 여보 이런 거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정말 좋더라고요. 여보도 한번 읽어 봐요." 나도 그 책 읽었는데." 대화가 시작이 돼요, 대화가. 책이라고 하는 건요. 절대로 읽는 건 혼자이지만 반드시 99.9%가 아니고요. 100% 대화로 이어집니다. 왜?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이 머릿속에 들어온 지식을 언젠간 말하게 되거든요. 그게 1년 후에 강의로 말을 할지라도요.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TV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대화를 100% 확률로 없애버립니다. 저는 여러분들 100%란 얘기 안 해요. 99.9%라는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왜냐면 이 세상에 100%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100%라는 게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책은요. 100% 대화로 결과적으로는 대화를 만들어내는데요. TV라는 건 무조건 대화를 100% 없앱니다. 이 TV를 보는 순간 대화하나요? 대화하다가도 여러분 대화하다가 TV 틀면 대화가 없어지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잘 사는 집에 가면 오히려 TV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는 TV 저기 커다랗게 저기 거실에 있는데 저희는 거실이 아예 별도의 공간입니다. 그냥 부엌하고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냥 거실은 거실이에요. 그냥 완전히 별도되어 있고 옛날에 저기 서울에서 살 때는 아예 TV가 집에 없었어요. 다른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보면 못 사는 집은 TV가 정확하게 한가운데에서 모든 가족들이 TV를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왜 읽을까? 사실 대화를 하게 만드는 거고요. 이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연결된 지식들이 이 지식과 데이터들이 드디어 정보로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하고 정보로 구별되기 시작을 하고요. 이 정보와 정보가 이어지면서 지식이 되고요. 이 지식과 지식이 이어지면서 지혜가 되게 됩니다. 그 지혜와 지혜가 만나면 바로 인사이트가 되고요. 인사이트와 인사이트가 만나면 바로 예지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뭐든지 이 책에서 쌓인 지식과 이 대화가 나는 데이터를 정보화까지 했지만 지식까지도 이어질 수 있지만 대화를 통해서 드디어 지혜와 인사이트와 예지의 능력까지 가게 됩니다.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지식을 쌓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 결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결정이라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이 결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와 벌써 48분 녹화해서 놀랐네. 이렇게 언제 이렇게 오래 했지? 빨리 끝내야 되겠다. 빨리 할게요. 결정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그냥 쉽게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쉽게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되게 단순하게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어 장기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오늘 뭐 먹을까? 오늘 뭐 볼까? 뭐 하고 놀까?'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 주식 강의를 들을까? 주식 강의를 들을까? 어떤 특별한 강의를 들을까? 유학을 갈까? 어느 대학에 갈까? 어느 과를 갈까? 어느 직장에 갈까? 근데 물론 여러 개를 합격했을 때 얘기겠죠. 이런 것들. 어느 직장에 갈까? 이건 뭘까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죠 다? 장기적인 무언가를 생각하죠. 맞죠, 그죠? 장기적인 무언가와 단기적인 무언가는 아닙니다. 오늘 어떤 여자랑 제가 아니고 클럽에서 막 가서 막 한번 놀러 갔는데 뭐 이제 낯선 여자들이 만약에 '어느 여자랑 놀까?' 막 이런 거 많겠죠. 이런 것들 다 전부 다 단기적인 이야기입니다. 다 단기적인 이야기. 자 근데 여기서 생기는 게요. 자 근데요. 이 장기적인 결정이라 하더라도
모든 결정이 옳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옳을 거라고는 못합니다. 거기다가 인생은 단 한 번밖에 못하고요. 인생 유의차가 있지는 않죠. 아직까지 회귀한 인간이 없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처럼 아직 인생을 회귀한 사람은 없죠. 한 번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선택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요. 결정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결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결정을요.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심사숙고라고 하더라도요.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뭐냐면 바로 그 결정을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실패를 해본 사람들입니다. 실패. 실패. 근데 그리고 이 실패도요. 여기서 말하는 실패는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 보고서 실패한 사람들. '와 내 정말 이렇게까지 해 봤는데도 실패했구나.'라고 한 사람들과 좀 해 보고 '에이씨 이거 나랑 안 맞네. 역시 나랑은 안 맞아. 이거 뭐 내가 맞는 거 잡으면 뭐 내가 한 방만 내가 가져가면 할 수 있지. 아 뭐 쟤네들은 저렇게까지 하나. 역시 실패했네.' 하는 사람과 다릅니다. 음. 정말 노력이란 걸 해서 인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만큼 이 실패를 자신의 성공 자양분으로 삼았을 확률이 되게 높고요. 다음 선택을 너무너무 신중하게 합니다. 진짜 신중하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 봤었고 했었는데 나의 실패 원인은 이거였으니까 다음에 이걸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걸 갖다가 아주 잘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노력이란 걸 해 보지 않은 사람은 또 선택을 해도 대충 하고 거의 100% 거의 99.9% 확률로 또다시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신중하게 해서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죠. 설령 이번에 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합니다. 왜? 왜일까? 이 사람들은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내 삶을 관통하는 커다란 목표가 없기 때문에 결정도 대충 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에 이것이 맞아떨어져 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거 아는 사람들은 '내가 이걸 하긴 해야 되는데 저번에 실패했으니까 이번엔 뭔가를 더 준비해야 될 것 같아.' 하면서 그러다가 일단 선택하잖아요. 일단 선택하면 이때 했던 것만큼 그 몇 배로 2배 이상으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요. 한번 진행할 때마다 0.5% 씩 노력이 줄어듭니다. 정말 그래요. 찔리신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도. 어. 대충 하면 되지만 그냥 계속 0.5 그러다가 결국 이 사람들 나이가 30대 40대 되고 이 사람들은 결국 나이가 다 거기서 한번 성공을 하게 되면 크게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못한 거는 내 부족이 아니라 '이 새끼들이 그냥 몇 번 하면서 또 뭔가 편법을 가져갔을 거야. 욕해야지. 모욕해야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그 증상이 똑같이 발현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내가 안 풀린 것을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으로 돌리게 되는데요. 이때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내가 일찍 난 애들 때문에 학대를 하게 되죠. 아내가 나를 뒷바라지 못해서 아내를 폭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가 나한테 부모한테 폭력을 하게 됩니다. 내 탓과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 사람들은 삶의 지표가 40 대로 오게 되면 너무너무 달라지게 돼요. 어떤 일이 생겨도 이건 내가 부족했었고 내가 부족한 건 뭐였는데 중요한 건 나랑 똑같이 시작한 남 누구는 성공을 했네. 얘는 어떻게 성공했었지? 얘의 성공 DNA를 나한테 이식하는 사람은 나의 실패조차도 다음 나의 성공의 찬스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끝없이 남 탓만 하기 때문에 발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초보라는 말과 줄인이란 말은 사실은 인제 자기 자신을 굉장히 어리게 보고 작게 보는 겁니다. 무려 20 대가 되고 40 대가 됐는데 여러분들 그냥 20대 초반은 귀여워서 그렇듯이 치자. 30 대 40대 돼 가지고 초보란 말과 줄인이란 말이 사실 가당키나 한 것 같으세요? 한번 그냥 '내가 인제 120 살이 됐어. 오늘 죽어.' 인제 '내가 정말 천수를 다해서 300 살이다. 300살 그래. 300살 됐어.' 300살 돼서 여러분 40 대, 30대 내가 초보라 줄인이라 했단 말이 과연 정말 그때 창피하지 않을까요?
이미 우리가요 30 대가 넘어가고 40 대로 가면 우리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심지어는 딸린 가족이 있으면 딸린 가족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가 초보라서 제가 주린이라서 그럼 1년 있으면 초보가 아니고 주린이가 되나요? 아니 똑같놓고 40년 지나면 지금 만일 이 질문하신 분이 35 이라고 하면 35 살 70살 되면 초보가 아니게 되나요? 생각 진짜 해 보셔야 돼요. 처음부터 자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전 사실 이건 제 뭐 자 이게 이런 말 하면 욕먹을 수도 있어요. 욕먹을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떤 일을 갖다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실패해 본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고 혹은 실패도 좋고요. 다음에 성공해도 좋고요. 또 실패했다가 실패해서 성공해도 좋고요. 아니면 성공을 해본 사람들은요. 내가 초보나 물론 초보나 주린이라는 단어를 쓸지언정 의미가 다릅니다.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거는 뭐냐 난 초보라서 나는 아무것도 "난 몰라요." 애기 완전 유아기적 발상이고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 제가 배우면 정말 잘할 수 있는데요." 로 해석이 달라집니다. 내가 해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당연히 처음엔 내가 잘 모를 수밖에 없지. 초보일 수밖에 없지. 당연하지. 내가 처음엔 모를 수밖에 없어. 갑자기 현충일 사이렌 울린다고 참여해 달라고 마을 마이크가 울려 가지고 잠깐 멈췄습니다. 멈추는 버튼 찾았어요.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 노력을 해 가는 게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해본 사람들은 처음엔 내가 부족할 수밖에 없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배워야 하는 걸 압니다. 자 되게 중요해요. 이 차이가 "이게 무슨 차이죠?"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몇 번이건 이 부분을 잘 해 보세요. 이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 성공을 하거나 실패를 했거나 지금 해본 사람들은 지금 배우는 것이 예를 들어 내투시라고 하면요. 내투시라고 하면 이 내투시가 과정인 걸 아는 겁니다, 과정. 뭐냐 하면 내가 돈을 자본 독립을 하고 싶은데 이 자본 독립을 하기 위해서 나는 주식이라는 것을 선택하고 싶어. 주식이라는 걸 돈이라고 하면 자본 독립을 이루고 싶은 거야. 이 과정 중에 하나가 내투시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은 이제 부족하지만 주식을 잘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투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나는 자습도 할 거고 또 다른 공부도 하고 매매도 해볼 거고 정말 많은 걸 할 건데 이것이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달라집니다. 아까 위에서 말한 거 다 연결되는데 내가 돈을 벌고 싶어. 주식이야. 근데 나는 이 내투시 하나만 하면 되는 것 같아. 이것만 하면 저 돈 벌 수 있어요?"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초보인데 괜찮은 주린인데 괜찮은가 아니라 "저 내투시만 하면 주식 잘해서 돈 벌 수 있나요?"라는 뜻입니다. 왜? 노력을 안 해 봐서 그래요. 왜? 주식을 하시면 그러면 뭐 100번 양보하면 주식을 안 해 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거 하나만으로 잘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하면 당연히 알아요. 내가 뭐를 해야지 잘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이 사람은 굉장히 뭐 이것도 저것도 잘하고 책도 괜찮고 지금 후기도 읽어보면 괜찮은 것 같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가 어떤 걸 가져오게 되면 이걸 바탕으로 내가 하는 자습과 뭐와 뭐가 크게 시너지가 돼서 나도 잘할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다른 겁니다. 초보 주린에서 "이거 들으면 돈 벌 수 있어요."와 "이것도 하나인데 내가 반드시 이거를 듣게 되면 나의 주식 실력이 정말 크게 올라가서 돈을 더 잘 벌 것 같아."는 완전 상황이 다른 질문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사실은. "새벽 4 시에 일어나야 하나요?" 이 질문과 "왜 아침에 일어나는가?"의 차이가 되게 큽니다. 부자들은요 그리고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들 읽어 보면 미라클 모닝이라 그러죠. 미라클 모닝입니다.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새벽 4 시에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부자들이 아침에 일어날까?' 왜 아침에 일어날까가 맞는 질문인 거예요. 왜 아침에 일어날까요? 아침에 하실 시간이 많아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방해받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면 오로지 이 24 시간 중에서 이 엄청난 시간을 나한테만 집중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아침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질문은 새벽 4 시에 일어나야 되는 그 뭐냐면은 자 똑같습니다. "내가 돈을 벌고 싶어. 주식을 할 거야.
그중에서 난 주식을 여기서 경매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수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식이라는 걸 택하고 싶어.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 강의를 들을 건데 이 강의를 가지고 내가 더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아침 시간을 활용해야 더 잘할 수 있겠구나가 되는 거지. 중요한 건 또 목표가 이거예요. 목표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을 대의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목표가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게 목표가 될 수 있나요? 내가 미라클 모닝을 해내는 게 목표가 될 수 있나요? 사람들은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라클 모닝을 하면 내 삶이 달라져? 미라클 모닝이 목표인가요? 미라클 모닝은 목표가 될 수 없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되는 하나의 또 하나의 과정인 겁니다. 네투시도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도 내가 시그널 리포트를 만드는 것도 무슨 유목민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유목민이 시그널 리포트를 만들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는데 이 시그널 리포트를 하는 게 맨 처음 목표 뭐였죠? 주식을 갖다 내가 빼놓지 않고 갖다가 정보를 알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한 거잖아요. 이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게 주식도 되는데 사업으로 커지네? 얼마나 커지지 궁금하네? 20만 명이 되면 20만 명이 되면 5만 명이 4만 명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네? 야 이거 정말 궁금하다. 자, 내가 돈만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시그널 리포트 가격 계속 올리고 어차피 듣는 사람 한정돼 있을 테니까 어떻게 하겠지.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도움되는지 몰라서 이게 한번 구독자 수를 늘려보자. 그러니까 책도 쓰게 되는 거고 강의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미 가격도 점점 내려가고 있죠. 우리가 앞으로 이게 되면 지금 사람들 우리도 지금 월급쟁이들이고 우리 제 직원들이 있으니 이 사람들 월급 주기 위해서 얼마로 지정이 돼야 돼. 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얼마 몰아낼 때마다 우린 이걸 갖다 더 낮출 수 있어 가격을. 우리 고정비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물론 나중에 영업판하고 이제 중공업판만 내면 돈이 늘어나겠지만 그거야 다른 시장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투자받아서 시작을 할 거고 이런 얘기를 지금 보세요. 시그널 리포트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원래는 내가 혼자서 그냥 그 지분 100% 회사를 운영하다가 이제는 영어판이랑 중국어판 나가면 투자 받아야 돼. 우리가 앞으로 가서 10만 명 구독자를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돼서 될 거야. 사이다 경제랑은 어떻게 해야 돼? 사이다 경제 우리 지분이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얘네는 뭘 맡기 우리 맡겨서 어떻게 해야 돼? 사업하러 가는 거잖아요. 목표 지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똑같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하나요? 새벽 4시가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침 시간에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활용한다는 게 목표죠. 그래서 밑에 나온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질문도 해요. 밑에 좀 더 나와야겠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의 습관대로 사면 되고요. 가난하게 지고 살고 싶다면 가난한 자의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나의 투자는 새벽 4시에 시작된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 이렇게 주식하면 성공한다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했어요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주식을 성공한다. 월드코도 마찬가지죠. 난 이렇게 했어야지. 유목민이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주식 성공한다가 그런 내용이 아니죠. 사람마다 방법은 달라요. 몇만 원짜리, 만 원에서 2만 원짜리 책 하나 보고 유튜브 나오는 공짜로 해서 이걸로 주식을 잘하면 세상에 주식 못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게요. 여러분들은 부자의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최고가 되고 싶다면 최고를 따라하는 겁니다. 따라해서 나만의 투자 원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매크로를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실적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차트를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래를 얘기하고 거래량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재료를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정보를 얘기하고 정말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게 아닙니다. 전혀 이게 아니에요. 물론 그중에 중요한 건 이거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래 이런 건 알겠고 중요한 거 맞고 근데 이거는 대응의 영역이야. 예측을 하고 대응의 영역이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믿는 투자 방법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거를. 나는 그러니까 당연히 알지. 당연히 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건 예측과 대응의 영역이고 내 예측이 틀릴 수 있으니까 대응해야 되고 내 예측이 맞으면 또 대응해야 되고 예측과 대응의 영역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믿는 투자 방법이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인제 그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뭐 투자 철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돈을 갖다가 조 단위로 번 사람들은 아무도 투자 철학이라고 거대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겨우 몇 억, 그냥 몇십억
몇백억 번 사람들 철학이라고 하는 되게 숭고한 말을 쓰고요. 그냥 진짜로 돈을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해 본 사람 그냥 원칙. 나만의 원칙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믿는 투자 원칙이 있느냐. 그거를 알아가는 과정의 하나인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가는데요. 끝나가는 거 맞지? 맞아야 되는데. 아직도 안 끝나가냐? 이씨. 아니었네. 아니었네요. 아니었네요. 그랬군요. 다시 한번 키워봅시다. 자, 만족.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항상 이제 드리는 말이 있어요. 만족이란 게 뭐냐면, 이 만족이 뭔지 한자를 찾아보면요. 이 만자는요, 차의 만, 뭐 차오르다 하는 거죠. 차의 만에 발족이에요. 우리가 수영을 하면 몸이 목까지 들어가면 되게 시원하겠죠. 근데 그거는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목까지만 담가 놓고 아 시원하다라고 하는 건 만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족. 우리 항상 이 만족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너무 재밌는 예를 들어서 뭐 마약쟁이라 칩시다. 극단적으로 마약쟁이라 너무 그렇죠. 그렇게까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어떤 수단이 있더라도 적당하게 나 오늘 24시간 동안 게임하겠어. 중도를 갖지 못한 거죠. 적당하게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만족이란 건 보통 이제 유흥과 대부분 관련이 돼 있죠. 이런 것들은 진짜 끊을 수 없으니까 정말 내 발목까지 즐겼다 생각하면 만족하고 멈추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 노력이라고 하는 거 밑에서 한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즐길 거 다 즐기고 남는 시간을 공부하는 건 노력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 쓰레기 같은 짓이에요. 그거는 사실 노력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기만하는 나쁜 짓입니다. 그거는. 노력에 대해서 또 밑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사실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자존감이 굉장히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5, 6세에 사실은 다 결정이 됩니다. 5, 6세에. 그래서 5, 6세에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이 있으면 무조건 다 가능해. 너 뭐든지 가능하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 무조건 칭찬. 과도한 칭찬. 물론 딱 안 되는 건 위험하거나 이제 뭐 도의적으로나 뭐 우리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안 되는 건 단호하게 안 돼. 부모의 위험도 있어야 되는 거. 하지만 그 외의 건 다 칭찬해 줍니다. 근데 문제는 모두가 슬프게도 우리가 이렇게 유년기를 갖다가 자존감을 풀로 채워서 살기는 어려운 세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현재처럼 2021년 신생아가 26만밖에 안 나왔죠. 무려 15년에 43만 나왔던 게 5년 만에 이렇게 팍 줄었습니다. 이게 그만큼 삶이 팍팍해진다는 얘기죠. 삶이 팍팍해지는 이 순간에 이렇게 될 수 없죠. 그럼 성인이 된다 하면 못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인이 되면 좋은 친구가 있으면 베스트고요.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너의 등에 날개만 달리면 넌 날 수 있어라고 해주는 그 정도로 사실은 칭찬해주는 친구가 있으면 베스트고요. 아니면 자기를 칭찬해주는 멘토가 있으면 베스트고요. 베스트고 진짜 베스트고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한테 칭찬해주세요. 뭐 하나만 잘했어도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3시 반에 일어났어 이러면은 스스로 진짜 목소리를 내세요. 지금처럼 야 너 아무개야 진짜 잘했다. 물론 같이 살면 안 되니까 마음속으로 얘기해 주시고요. 혼자 살면 입을 민망하면은 베개 속에 목 파물고 야 누구야 정말 잘했다 축하한다 넌 역시 최고야 라고 외쳐주세요. 무조건 칭찬해 주세요. 뭐든 내가 어제와 달라진 무언가를 해서 내가 마음 먹고 한 것을 하나씩 성공할 때마다 끝없이 5, 6세에서 상처받은 내 자신한테 위로를 해준다 생각하고 칭찬해 주세요. 이 어마무시한 효과가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하죠.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간에 자존감이 있어야지만 노력할 수 있어요. 야, 너 다이어트 하는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살 빼는 것 자체가 목표니까 살을 빼고 나면 목표가 없어지니 다시 요요가 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단순 살 빼는 목표가 없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점점 이렇게 막 오래 갈지 몰랐는데 아무튼 도전. 이 도전과 이제 똑같죠. 이번에 100일 챌린지 해야 되나요? 중간에 빠지면 어떡하나요? 정말 한심한 질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 100일 챌린지를 하는 게 목표인가요? 다이어트를 하는 거와 목표인 거랑 똑같아요. 자, 100일 챌린지 한다면 주식 안 할 거야? 그죠? 중요한 건 뭐야? 내가 주식을 잘해서 돈을 벌 건데 주식을 잘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몽민이라는 사람이 내 투시로 밀어줄게. 한번 죽일 동안 해보자. 내가 못하겠으니 내가 못할지도 모르니까 내 투시 이슈 가격 강의뿐만 아니라 QA뿐만이 아니라 100일 동안 내가 시그널 리포트도 보내줄게. 자, 시그널 리포트도 해석할 수 해석 못할 수 있으니까 내가 100일 동안 내가 이거 다 라이브로 그냥 그날 필요한 것들 다 이야기해 줄게, 강의해 줄게. 근데 이것도 부족할 수 있으니까 100일 동안 챌린지에서 내가 숙제까지 내줄게.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너가 주식을 잘하려면 결과적으로 시그널 리포트라는 걸 해석을 잘해야 될 텐데 이거를 네가 그래도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내에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게. 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바보들은 또 있어요. 시그널 리포트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시나요? 제가 직접 만들게요. 시그널 리포트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이 시그널 리포트를 지금 열댓 명이서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진짜 어느 회사의 파트너급 변호사, 삼정 회계법인 출신의 회계사, 세무사, 병원 원장, 바이오연구원, 의사, 워럭 이런 사람들이 막 다 붙어서 만드는데 이걸 만들 수 있겠어요? 이게 만드는 게 목표야.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목표를 정확하게 생각해서 돈을 벌 건데 그럼 돈을 갖다 난 돈만 벌 거야. 아까 말했죠. 내가 부자가 될 거야. 돈만 벌 거야. 100억 벌 거야. 또 달라져요. 이거 갖다가 또다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의 플라이처럼 연속적으로 하려면 내가 돈을 벌어서 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 내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이런 걸 하고 싶어. 제가 시그널 리포터 서비스하는 이유는 개미와 기업 외인 간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싶어. 난 이미 확인했거든. 근데 나랑 지금 주변에 있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하는데 이게 일반인에게는 어디까지 적용될지 알고 싶어. 라는 걸 하는 겁니다. 도전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100일 챌린지 다 채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어떤 결과적으로는 다 사실은 자존감과 연결돼 있어요. 자존감. 그래서 뭐 악플 다는 분들은 사실 여러분들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신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남을 모욕하고 욕하는 걸로 해방감을 얻어가는 겁니다. 아마 끝없이 경제적으로는 이제 하위층을 헤맬 수밖에 없을 거고 소득도 낮을 수밖에 없을 거고 발전도 없는 분들일 겁니다. 아직까지는 저도 성장을 하는 중이라서 이런 분들을 제가 계도하고 이런 걸 말씀드리기는 저도 부족해요.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려와 존중, 공감을 할 줄 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와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자존감이 높아요. 이렇게 높아야 나 자신이 확장해 나가고 많은 정보들을 연결해서 데이터와 정보와 지식과 지혜와 인사이트 그리고 예지 영역까지 하나로 묶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 노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수많은 곳들이 아름답게 표현하죠. 아, 노력을 해서 해냈어. 내가 노력을 해서 이뤄냈어라고 생각하지만 그 노력의 이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즐길 거 다 즐기고 남는 시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수면도 줄이고요. 즐길 것도 줄이고요. 심지어 인간관계까지 다 줄여가면서 자신의 삶에서 사실상 불필요한 것들을 깎아내려가는 과정이 바로 노력이에요. 이것들을 다 깎아내려가고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대의 정말 큰 목표 이거를 우리가 이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돈 따위가 목표라는 건 돈은 가는 과정에서 부산물처럼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끝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의라기보다 그냥 제 생각인데요. 또 많이 켜셨는데 또 한번 지직거릴 수 있었겠네요. 죄송하고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앞으로 인생 전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죽기 전에 달성할 하나의 목표 정도를 갖고 있으면 근데 물론 이게 힘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길지 않아요. 이력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한번 만담 웹툰을 또 한번 그릴 건데 여러분들 매년 보면은 1월 1일 날 무슨 계획을 세웁니다.
다이어트를 하겠어. 책 100권을 읽겠어. 무슨 모임을 어떻게 하겠어. 그다음에 내가 1등을 수능 1등급 왜 실패하는지 아세요? 인제 아시겠죠? 다 단기적인 목표인 거예요, 단기적 목표. 아시겠어요? 이게 인생의 대의와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대의랑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를 세울 때는요 1 년짜리가 아니고요 5 년짜리 10 년짜리 이런 걸 세워 보시면 되게 좋아요. '나는 10년 동안 이런 일을 해서 이런 걸 한번 이뤄 보고 싶어.' 그렇게 되잖아요. 이런 자신의 어떤 커다란 대의가 있잖아요. 자신한테 어떤 큰 대의가 있으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지금 이 일이 내가 5 년에서 10년 동안 이루고 싶은 대의랑 맞아떨어져 있나? 이게 뭐죠? 바로 인생에서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겁니다. 이 대의가 없으면요. 잘못된 결정을 계속해요. 내 대의 이걸 해 봤자 대의로 갈 수 없는 거죠. 내가 오늘 나이트 가서 여기서 나이트라는 얘기 안 하죠. 인제 클럽이라고 하나요? 클럽이 맞을 것 같습니다. 클럽에 하는데 내가 오늘 클럽에 가서 몸 한번 실컷 흔들고 그 스트레스 푼 게 앞으로 내가 갈 방향성과 맞을 수 있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지금 오늘 친구들과 일 주일에 5 일을 만나서 술을 먹고 있는데 이 술을 먹고 있는 것이 내가 삶에 있는 방향성이 맞는가? 너무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삶 자체가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들은 믿지 않으시겠지만 수많은 지금 핀업에서 보시면 요번에 제 인스타그램 이겁니다. 노마드 잘 쓸게요. 노 아이씨 MADAND입니다. 인스타 아이디. 여기서 보시면 저기 프로필 링크에 보면 나와 있는데 거기서 핀업 이런 데 가시면 1540, 개 이상의 후기가 있습니다. 후기 중에서 99%가 대부분 이제 잘했다는 내용이고요. 그중에 내용들을 보면 정말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다.' 해서 뭐냐 노력, 저를 평가하는 것 중에서 다른 멘토들은 결석을 한 적도 있고 지각을 한 적도 있는데 이 사람하고 3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기 중에는 저한테 청교도 같은 삶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매일 새벽 4 시에 일어나서 뭔가 준비를 한다는 게 정말로 새벽 4 시가 목표인 사람이라면 시그널 리포트만 만드는 게 목표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식만이 목표인 거로 생각하면 돈만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면 이걸 정말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그리고 사실 솔직하게는 이것이 인제 건강 때문에 18년 4월 30일 날 인제 왼쪽 눈 실명 위기를 겪으면서 5월 1 일부터 이렇게만 18년 5월 1 일부터 이렇게 살아왔지만 저는 이미 그 과정 실패했던 고시 생활 속에서도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걸 해 왔었죠. 2-3 시간만 잠을 살아왔었죠.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검사가 돼서 물론 실패했지만 '정의의 검사가 되겠다. 이 법 때문에 억울한 사람 없게 하겠다. 불의를 그냥 넘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변호사 돼서 돈 번다는 생각을 했어야지 네가 붙었어."라고 생각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지금은 제가 하는 것들은 아주 작은 기회에 강의로 시작을 했지만 내가 만일 이 시그널 리포트를 늦게 내면 우리 리포 이 요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서비스를 못 받게 되고 하루 주식을 망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죠? 바로 이게 사업이에요. 지금까지는 제가 사업을 확장시키지 않았고 왜냐하면 이걸 접으려고 했어요. 접으려고 했어요. 제가 회원 가입 받으면 돈 엄청 벌 텐데 왜 이걸 안 받았겠어요? 저 한 명도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냥 딱 20년 말에까지 회원 가입했던 사람들만 했고 심지어 광고조차 안 했습니다. 그냥 그 수강생들 중에서도 "아는 사람만 들어와."라고 해 가지고 3,000명 중에서 850 명으로 시작해서 지금도 320 명이더라고요. 250 명인 줄 알았는데 저번에 오늘 아침에 숫자 보니까 320 명이더라고요. 리텐션율 95% 죠. 1년 6 개월 동안. 18 개월 동안 지금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안 받았어요. 이 사람들만 그냥 케어하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자체도 사업이었지만 이거를 안 받았던 거는 제가 이걸 더 이상 오래 못할 것 같아서 '그만해야지.'라는 생각에 이분들이 나중에 알아서 50 명, 40 명, 10명 떨어지면 인젠 그때부터는 제가 알아서 멈출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명분이 생기니까. 더 이상 저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도 없을 거고 제가 서비스 안 함으로써 생기는 피해도 없을 거고. 그러다가 제가 한 1 년, 2년 정도 쉬다 보니까 체력도 많이 좀 돌아온 면도 있고 그다음에 사이다 경제가 이제 많은 부분을 해 주시겠다고 하고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해봅시다. 나도 궁금했어요. 시그널 리포트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해봅시다 한번. 라고 해서 이게 오게 된 겁니다. 저도 이게 다 사업이에요, 사업. 그리고 이제 지금은 다행히 제 나중에는 알게 되겠지만 수강생 중에서 너무너무 훌륭하게 되신 분들이 많아서요. 진짜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단순하게 주식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저 진짜 이건 자랑하고 싶고 나중에 여러분들도 아마 저희 회사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현재 지금 현직 지금 병원장 되게 좋은 병원입니다. 병원장도 지금 아주 너무너무 잘하시고 이분도 나중에 저희 강사로 오실 겁니다. 이제 이분은 아마 잘 공개할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병원 그 홍보도 되니까 병원장 실제 그 원장이면서 진료 보시는 겁니다. 하고 계시고 병원 의사 그 다음에 또 이제 변호사 이분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현직 지금 파트너 변호사래 가지고 자기가 주식하는 거 숨겨야 된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의사 이제 병원장은 자기 거니까 상관없는데 이분은 또 이제 나 주식하는 거 모르게 해달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되게 대단한 분들이 많으세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으세요. 이 분들이 이제 하나씩 드러나면서 제가 지금은 시그널 리포트 만드는 데 있어서 공수가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엔 저 혼자서 모든 걸 하다 보면 지금은 제 공수가 10분의 1로 줄어든 상황이라서 이 정도면 사업화할 수 있을 것 같은 걸 또 더 크게 사업화할 수 있을 것 같은 걸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도전을 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이제 제가 100일 동안 하는 거는 이번에만 100일 챌린지 할 겁니다. 딱 처음이니까 정말 딱 책에 나온 대로 100일 챌린지 딱 처음만 하는 거고요. 제가 이걸 해보고 싶은 건요. 그냥 단순하게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인 것 같거든요. 앞으로 제 나이도 있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인데 이렇게 해보면 어떤 성과가 나올까? 이 들었던 수강자들이 내가 수강자 중에서도 정말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내가 생각한 비율만큼 올라가게 될까? 그게 되게 궁금해요. 이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해보는 겁니다. 한 번만 딱.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45일, 50일 할 거고요. 되게 저도 볼 때요 절대 못해요. 이번만 저도 해보는 거예요. 한번 이 꺾게 물고 해보는 거고 줄일 거고 가격도 이제 올해는 150만 원 똑같겠지만 내년부터 다시 원래 가격으로 올라갈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많이 듣는 그리고 대신에 어차피 강의 자체는 비싸도 저도 인원 챌린지를 하려면은 저도 각오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두 회사가 저희 회사까지 지금 세 회사가 정말 100일 동안 별별 짓을 다 해야 되거든 하는 거고 어차피 어떤 시그널 리포트는 9월 18일부터 그냥 강의 안 들었어도 누구나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월 30만 원에 30만 원, 35만 원, 35만 원 하는 건 제가 따로 운영하는 또 테스트 채널이 있어요. 테스트 채널. 여기는 이제 시그널 리포트랑 뭐 다이제스트랑 이브닝이랑 뭐 인사이트까지 올라가는데 여기는 이제 되게 많이 올라가요. 제 맘대로 올려요. 그냥 내용이 그래서 하루에 여기는 막 예를 들어 여기 하루에 4개 올라간다면 여기 하루에 10개도 올라갈 수 있는 곳이라서 근데 대신에 테스트인 만큼 되게 지저분하고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차이가 있어서 좀 더 받는 거고. 근데 여기서 어차피 30만 원에서 부가세 하면 33만 원이고 여기는 35만 원 그대로니까 사실상 2만 원 차이. 운영도 어차피 다 사이다에서 할 건데 이런 것들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오늘 또 스타필드 가서 우리 애기 신발 사주기로 해서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내용이 너무 공격적일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는데요. 좀 이해해 주시고 뭐 제 성격이 그렇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냥 이왕 하시는 거면 열심히 하시고 언제나 내 인생에 커다란 목표를 하나 세우시고 사시면 나도 행복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족들이 더더욱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그 대의를 갖는 걸 한번 해주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 되게 부자인 분들이 제가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경기도에서 키우는 걸 가지고서 아니 왜 국제학교 안 보내? 왜 영어 유치원 안 보내? 왜 이렇게 그렇게 방치해? 막 하는데 저는 이게 되게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님들이 나한테 이 말을 하는 님들이 부모를 잘 만나서 좋은 교육 받고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자신의 자신들에게 좋은 교육을 해서 이어가는 거지 저는 흑수저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착하게 자란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서야 아이들이 금수저 가진 이제 아이들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바른 인성과 그리고 내가 얘들은 해 가지고 진짜 뭐 좋은 데 갈 수도 있겠지. 근데 전 그렇게 짝 짜여진 그거보다는 일단 이 아이에게 저희도 싱가포르 갈 겁니다. 이제 가서 하게 되고 할 건데 이제 영어 정도 그리고 해외에 뭐 진짜 뭐 엄청난 뭐 UWC부터 해 가지고 막 좋은 데 뭐 보내면 좋지. 근데 그렇지 않아. 근데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그래서 하면 좋은데 그냥 좋은데 좋은 적당하게 좋은데 영어 잘 못하니까 애들이 지금 가 가지고 여기서 커 가지고 이 아이들이 낳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손자 그리고 나한테 증손자. 이 아이들이 정말 뭐 아마 인제 내가 이 애를 갖다가 인제 외국인 2 세가 된다고 하면 그다음에 3 세 요쯤에 이게 1 세대가 되는 거지 얘가 2 세대가 3 세대. 3대 정도 가 가지고 이 아이들이 정말 태어나는 것도 뭐 해외 뭐 어디서 태어나 가지고 유럽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미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거기서 살아 가지고 글로벌한 어떤 걸로 사는 거지 나의 지금 아이들이 야 아빠가 그런 걸 지금 못 받았는데 아빠도 영어 못하는데 아이들한테 욕심만 갖는다고 행복할까? 그냥 너희들 기변 멸하고 나중에 아빠한테 배우고 아빠한테 가져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네 아이들한테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재산과 그 정도의 실력만 인제 몰아준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지금은 나 자신이 안 될 수는 있을지언정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대의를 갖고 이 대의를 갖고 살아가는 방법을 갖다가 아이한테 물려주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내가 바라는 만큼 완벽하게 되겠습니까? 내가 안 되는 걸. 그럼 내가 바라는 그 모습에 50% 라도 30% 라도 넣어주면 된 거고 그다음에 우리 손자 이 손자들이 진짜 80 에서 50% 를 갖다가 만족시켜 주는 가는 거고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살아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이 아이들이 90 에서 100% 를 갖다가 가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 가지고 이어가게 되면 그다음부터 100% 120% 가면서 가문이 우리도 그제서야 가문이 될 수 있겠죠. 4 대가 가서야 나 때부터 지내 가지고 1 대, 2 대, 3 대, 4 대가 가서야 내가 1 대구나 5 대구나 그러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여기서부터 그냥 이 완벽한 무언가를 인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